여성들은 20대가 넘어가면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신체 부위에 특별하게 또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궁 건강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자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남 베드로병원 김민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자궁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원장님 아무래도 자궁 관련 질환 어떤 게 있을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궁 관련 질환에는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네. 그리고 자궁 내막증, 그리고 자궁암과 같이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자궁 질환인 자궁 근종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고 자궁암에 대해서도 부수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궁 근종으로 네. 요즘 또 현대 여성분들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네, 자궁 맞습니다. 근종을 또 물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암은 아닌지 또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 자궁 네. 근종은 암은 아닙니다. 네. 암은 아니고 자궁의 근육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서 생기는 양성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궁 근종은 자궁의 어느 부분에도 생길 수가 있고 네. 자궁의 바깥으로 돌출되는 경우는 장막하 근종, 그리고 점막에 생기는 경우는 점막하 근종, 그리고 자궁의 근육층 내에 생기는 근종,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 혹이 혹시 또 암처럼 악성화되지 않을까 또 걱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자궁 근종이 암으로 되는 경우도 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 하지만 1% 이내로 그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자궁 근종이 급속하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커졌다거나 네.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오. 같고요. 그리고 보통 폐경 후의 여성에서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폐경 후에도 그런 자궁 근종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고 그렇군요. 폐경 후에도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최근 가임기 여성들에게 이 자궁 근종 발병률 정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네. 자궁 근종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밝혀져 있는 원인은 없습니다. 다만 자궁 근종은 그 자궁의 근육을 이루고 있는 네. 평활근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서 생기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궁 근종의 특징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일종의 호르몬 의존성 종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따라서 그 에스트로겐 형성이 활발한 가임기 여성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임기 여성에서 약 25에서 35% 정도에서 자궁 근종이 발생이 되고요. 네. 35세 이상에서는 거의 절반에서까지 발견될 정도로 상당히 흔한 부인과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자궁 근종은 가족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비만,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경우도 그 자궁 근종의 발생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궁 근종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또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임기 여성분들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자궁 근종을 좀 의심해봐야 될까요? 네, 자궁 근종은 대표적인 증상은 일단 비정상 자궁 출혈과 네. 골반 통증이 있습니다. 네. 그 비정상 자궁 출혈이라는 것은 생리량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생리 기간 이외에도 불규칙하게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골반 통증은 생리통, 배란통, 그리고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런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자궁 질환 그 근종이 의심되는 증상들에는 첫 번째로 생리통이 있거나 점차 심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얼굴 혈색이 나빠지는 경우, 그리고 월경 주기와 관계없이 불규칙하게 출혈이 있는 경우, 네네. 그리고 변비가 있거나 잔뇨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리기간 이외에도 골반통이나 요통이 있다든지, 그리고 식사량에 관계없이 하복부에 살이 찐 편이라든가 생리 전후에 피부 트러블이 심하다든가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한 편이라면은 이런 자궁 근종의 발생 위험
자궁근종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네. 적절한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몸의 변화를 꼼꼼하게 네.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증상들이 또 의심이 될 경우에는 또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텐데요.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네, 자궁근종은 기본적으로는 네. 초음파로 진단을 하고 그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CT와 MRI 검사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궁근종을 진단을 받으면 사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한간에는 그냥 둬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어떨까요? 네. 물론 자궁근종이 크기가 크지가 않고 네. 증상이 없다면은 네.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지만 경우에는 괜찮군요. 그렇죠. 하지만 자궁근종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 생리통이라든가 생리량이 많아진다든가 또 불임의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정기 검진을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기 검진을 놓쳐서 그 자궁근종이 커지게 되면은 자궁을 결국 적출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미리미리 발견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걸로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조기에 좀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미루지 마시고 치료를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35살인데요. 네네. 멘스 양이 많아지고, 네. 배에서 뭐가 잡히는 것 같고, 네네. 또 가끔 배도 아프고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증상들 설명해 주셨는데 원장님과 바로 상담 나눠보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생리량이 좀 많으시고 네. 그다음에 네. 배에 뭐가 만져진다 그러셨는데 네네. 그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신 적은 최근에 언제 받으셨나요?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2, 3년 되셨어요? 예. 근종이 그러면은, 좀 조그맣다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 네. 증상이 생기신 거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 혹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네. 네. 보통 이제 산부인과 검사를 적어도 한 1년 간격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2,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으셨다면 네네. 초음파 검사라든가 적절한 네. 검사로 혹시 뭐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성근증이 있진 않은지 또 생리량이 증가된 증상도 있으시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적절한 이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검사를 네, 감사합니다. 네, 2, 3년 전에 네. 하셨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좀 더 구체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자궁근종 알아보고 있는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걱정을 하십니다. 흉터 걱정 없이 또 절개할 수 있는 치료법이 또 요즘 있다고 하는데 이 치료법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그 하이프 나이프라고 해서 네.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돋보기를 이용해서 종이를 태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이제 태양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열로 종이를 태우는 원리입니다. 네. 하이프 나이프 치료법도 이것과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네, 원장님 사진을 보면서 네.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림 보여주시죠. 그래서 고강도의 그런 네. 초음파를 한 곳으로 집속시키게 되면은 네. 강한 열이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근종 조직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열로 효과적으로 칼을 대지 않고 절개 없이 자궁근종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시술 과정을 초음파를 보면서 병변 부분을 정확히 보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절개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기존의 자궁근종 치료법과 비교해 봤을 때 이 하이프 치료는 어떤 또 차이가 있을까요? 네, 기존의 치료법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치료법은 아무래도 이제 수술법이 되겠죠. 네. 수술이라고 하면은
개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복강경 장비를 이용해서 배에다 구멍만을 뚫어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자궁 근종이 크거나 하면은 네.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자궁을 보존하면서 네. 근종만을 절제하는 수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궁 근종에 대해서 수술을 한다 그러면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가 근종만 절제하는 경우보다는 아직까지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또 들어볼게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수술적인 치료법과 하이프 나이프 치료법을 간단하게 비교해 본다면은 네. 일단 수술 같은 경우는 마취랑 절개가 있게 되고 그렇죠. 하이프 시술 같은 경우는 마취와 절개가 없습니다. 초음파가 복부 피부라든가 다른 네. 장기는 통과를 해서 자궁 근종에만 집속이 되기 때문에 절개가 필요 없고 그래서 회복이 빠릅니다. 네네. 하이프 시술 같은 경우는 회복이 빠르고 시술 후에 상처에 부담이 없겠죠. 네. 따라서 이제 수혈 같은 경우도 거의 필요한 경우가 없고 또 대부분 시술 직후에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도 그렇지만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는 네. 수술적인 치료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이프 치료 같은 경우는 자궁을 보존하면서 그런 자궁 성근증을 또 치료가 가능하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프 시술과 또 외과적인 수술 또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궁을 보존하면서 사실 종양 치료만 하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예, 쉽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자궁을 보존하면서 네. 그 자궁 근종만을 제거하는 수술은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고 네. 또 근종의 크기가 크다거나 다발성인 경우는 기술적으로 그 효과적으로 근종만을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을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하이프 시술 어떤 시술법인지 점점 더 궁금증이 많아지실 텐데요. 초음파 열을 이용해서 자궁 근종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이 강한 열을 이용한 하이프 치료법 어떤 치료법인지 계속해서 설명을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하이프 치료법은 자궁 근종은 기본적으로 좀 열에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초음파를 한 곳으로 집속을 시키게 되면은 그 강한 열이 발생하는데요, 순간적으로. 네. 이때 발생한 열로 우리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자궁 근종 조직만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제가 그림을 네.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림을 시술 보면은 원리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술 원리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네. 저 아래에 있는 기계에서 초음파가 나와서 한 곳으로 집속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얀 거를 네. 이제 자궁 근종이라고 예를 들면은 아. 자궁 근종으로 집속을 시켜서 강한 열을 발생시켜서 자궁 근종을 제거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을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시술을 할지 시술 과정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또 설명 들어볼게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여기가 이제 저희 병원 하이프 나이프 치료실인데요. 네. 지금 보이는 게 하이프 나이프 치료 기계를 이제 작동하는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이거 기계고요. 환자분은 이제 엎드려서 시술을 받게 됩니다. 엎드려서 보통 수면 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고 통증은 크게 환자분이 네. 느끼는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시술 후에 다행이네요. 네,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네. 네, 보통 하루 정도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음. 이게 이제 초음파가 나오는 부분을 오. 보여주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아무래도 좀 환자분들이 겁을 많이 먹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절개를 하는 수술은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긴장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도 네. 막상 하시고 나면은 별거 아니라는 아, 그렇군요. 받을만 하셨다는 그런 아.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다행이네요. 큰 불편감은 없으신 거죠. 네. 네. 지금 자, 수면 마취가 돼 있는 화면으로 네, 저희가 모습입니다. 설명을 네. 들어봤는데 먼저 네. 시술 시간 뭐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술 시간은 물론 환자분들마다 네.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음. 보통 평균적으로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 크기가 뭐 작은 근종의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시술이 가능하고 근종이 크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또 10cm 이상으로 근종이 굉장히 큰 경우는 2번 이상으로 시술을 나눠서 하는 그렇군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다면 이 종양의 크기와 관계없이 시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그 종양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시술이 네. 가능합니다. 종양이 크기가 크다면은 시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시술이 가능하고 기존의 그런 수술적인 치료법과 비교해 봤을 때 네. 거의 비슷한 자궁 근종 제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궁은 최근에 이제 여성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여성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하이프 치료 같은 경우는 자궁을 이제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수술 후에 흉터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고 네. 또 회복이 빠르고 또 피부 절개가 없기 때문에 수혈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자궁근종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떤 점이 직장을 궁금하신가요? 다니고 예, 저 직장 네.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네네.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다가요. 네. 한 8cm 정도의 근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절개 수술을 권하시는데 제가 아무래도 뭐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또 그럴 형편이 못 되고 있어서 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TV 보니까 뭐 하이프 나이프라는 뭐 치료법이 있더라고요. 네네.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뭐 한 번만 시술을 하면 뭐 끝나는 건지. 네. 예. 일단은 뭐 절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 같은데요. 원장님 상담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지금 예. 뭐 8cm 정도의 자궁 근종을 네. 진단 받으셨다 그러셨는데 네네. 8cm 정도 크기면은 네. 보통 1회로 시술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8cm 정도면은 뭐 하이프 시술을 받으시는 분 중에 네. 크기가 아주 네. 큰 편에 속하진 않기 때문에 보통 아. 1차의 시술만으로 예. 많이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정확한 것은 또 자궁 예. 근종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예. 또 혹이 어디에 있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자궁의 앞쪽 예, 벽에 예. 있는지 또 뒤쪽 벽에 있는지 이런 예. 자궁의 예. 그 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까지 이제 고려해서 만약에 예. 수술을 피하고 하이프 예. 시술을 받으신다면 예. 정확한 혹의 위치까지 파악을 해서 예. 그런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혹시 뭐 증상이 있으신가요? 뭐 생리통이 심하다던가 생리량이 많거나 증상이 네. 있으신가요? 네. 네, 시청자분 지금 전화가 네. 예. 네, 증상이 그리고- 있으신가요? 예. 소변이 증상도 자주 마렵고요. 네, 예. 그리고 저 좀 빈혈이 있는 편이에요. 네, 네. 예, 예. 그런데 이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그 예. 부분도 걱정을 네. 하실 것 같아요. 뭐 네. 회복 기간은 네.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2, 3일 정도는 약간 배가 뻐근한 느낌이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뭐 바로 한 하루 정도 입원을 하시는데 예. 보통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실 정도로 뭐 회복 기간은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술 후에 2, 3주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전문병원 다시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만 54세 된 여성인데요. 네네. 예, 6, 7년 전에 자궁 성근종 때문에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생리량도 너무 많아지고 생리통도 심하고 아까 저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증상을 다 겪었는데요. 네네. 그래 여건이 못 돼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나이가 54세니까 네. 이제 이게 생리가 다 끝나갈 무렵이 되면은
괜찮을 수가 있다고 해서 아. 수술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옛날보다 많이 이렇게 양이 처음 그럴 때보다는 이제 줄어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도 꼭 선생님 수술을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54세면은 예, 생리가 네. 끝날 때가 다 네, 된 것 네. 같은데. 예. 아직 이제 53세신데 생리는 계속 하시는 거고 예. 자궁성근증 혹시 크기가 어느 정도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1년마다 이렇게 가서 하면은 이제 많이 커지지는 않았고 애초에 많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자궁성근증 같은 경우는 얘기하신 대로 보통 생리통이나 생리량이 많아지는 이제 불편감을 겪으시는데 예. 폐경이 되면은 생리에 관한 증상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폐경이 되면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자궁성근증이 크기가 어느 정도 있다면은 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들이 정상 자궁 크기로 돌아오진 않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그런 그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궁 적출술 보통 자궁 성근증은 이제 자궁 적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자궁을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꼭 필요하신 경우라면은 이런 하이프 치료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궁 성근증이 어느 정도로 커져 있는지 크기를 좀 알아보는 것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환자분께 맞는 치료법을 또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자궁근종 치료법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흉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어떤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혹이 제대로 좀 제거가 됐을지 이 부분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네.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네. 저희가 시술을 할 때 그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근종 조직만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근종 조직에만 초음파를 집속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술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시술 후에 보다 정확하게 시술 범위를 보기 위해서 MRI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MRI 촬영을 하게 되면은 MRI 조형 영상에서 그 시술 부위가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치료 사례가 네. 나오고 있네요. 네. 그 사진을 좀 설명드리면은 네. 그 가장 왼쪽 위의 사진은 시술 전의 MRI 사진입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이 가운데에 네. 까맣게 동그랗게 보이고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시술 1개월 후에는 그 시술 받은 자궁 근종이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크기는 1개월째는 큰 감소는 없고 네. 이제 6개월째를 보게 되면은 검은색 많이 작아진 동그라미가 모습이 많이 보여요. 작아졌죠. 네네. 네, 이게 치료받은 자궁 근종이 자연적으로 이제 흡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6개월째에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아래 사진은 이제 시술 후에 1년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그 동그라미가 아주 작아졌는데요. 이 정도면은 1년 정도면은 보통 80에서 90% 정도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게 돼도 조금씩 더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제거가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이프 치료를 이용한 치료 사례 중에서 비교적 애우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이 하이프 시술이 아무래도 임신을 계획하고 있어서 자궁 절제술이 좀 어려운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법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치료가 좀 불가능한 분들,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어떨까요? 네. 그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비만이 많이 심하셔서 네. 지방층이 두껍거나 지방이 두꺼운 경우는 이제 복부 지방이 두껍게 되면은 네. 초음파가 잘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궁 주변으로 복강내 유착이 심한 경우는 또 시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엎드린 자세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엎드린 자세로 1시간, 2시간 정도 허리 질환이 있어서 엎드리실 수 없는 분들은 약간 제한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근종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네. 어떤가요? 네. 네, 근종의 위치도 중요한데 네. 근종이 예를 들어서 네. 허리뼈 쪽으로, 척추뼈 쪽으로 많이 뒤쪽으로 있다면은 네. 시술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렇군요. 자궁의 위치를 약간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조작을 통해서 네. 시술이 거의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네. 없는 건 아니네요. 없진 않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자궁근종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과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네. 네. 저는 27살 때쯤에 네. 자궁 내막증이 생겼었어요. 네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치료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병원 갔다가 그 후에 이제 임신을 하려고 하니까 네. 잘 안 돼서 산부인과 가서 이제 그 배란 유도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난임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대학병원에서 CT를 찍고 성근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궁의 임신도 한 번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예. 그 후에 이제 시험관을 했는데, 시험관 1차를 해서 이제 다행히 임신이 됐는데, 쌍둥이가 이제 14주 때 유산이 되고, 아, 요번에 다시 또 시험관 2차를 했는데, 이제 현재 14주 5일로 잘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근데 성근증이 있다 보니까, 네. 나중에 출산 문제도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네네.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이 시술을 받게 되면 또 제가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데 임신하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 네네. 또 앞으로 이제 나이가 33인데 네네. 앞으로 이제 꼭 적출 안 하고도 이렇게 희망성이 있는지 네, 또 많이 알겠습니다. 궁금하고요. 네, 네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 네. 상담을 네. 바로 해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나 이제 자궁 성근증이 있게 되면은 얘기하신 대로 이제 네. 임신이 좀 힘든 경우가 있고, 근데 지금 다행히 시청자분께서는 임신이 되셔서 지금 14주 5일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임신 중에는 사실 자궁 성근증을 치료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분만을 하신 다음에 이제 네. 궁금하신 것이 이제 둘째를 준비할 때 이제 네. 자궁 성근증을 치료를 하고 이제 둘째 계획을 가져도 될지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포 네. 치료를 하시고 나서도 뭐 임신이나 출산에 전혀 문제가 없으신지 뭐 이런 네.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네. 지금 요즘에는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성근증이 20대, 30대 환자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하이포 시술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임신을 계획하시는 경우는 뭐 거기에 맞춰서 자궁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자궁의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포 치료 후에도 어떤 임신이나 출산이 모두 가능하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치료를 만약에 고려하신다면은 그 출산을 하고 나서 어느 네. 정도 회복이 되신 다음에 그때 자궁 성근증이 어느 정도로 커져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자궁 내막증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자궁 네. 내막증에 대해서도 같이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네. 저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네. 그러시죠. 여기 그 색전술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성근증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럼 색전술과 지금 이 하이프 치료의 그런 차이점이라든지 뭐 장단점을 조금 설명이 네. 가능할까요? 예. 그 자궁 동맥 색전술이라 그래서 그 자궁으로 가는 동맥을 막아서 그 보통 자궁 근종의 치료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네. 자궁 성근증의 치료에 자궁 동맥 색전술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자궁 동맥 색전술은 보통 이제 자궁 근종의 치료에 수술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 자궁 동맥 색전술을 했을 때 난소로 가는 혈류도 조금이나마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난소 기능의 저하가 생길 수 있어서 향후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자궁 근종의
치료법에 이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궁금한 점 모두 감사합니다. 해결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증 모두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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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작은 성근증이 있는데요. 네네. 생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항상 진통제를 이틀 정도 먹고 있거든요. 네. 진통제 먹어도 돼요? 생리할 때마다? 네, 이분 뭐 네. 많은 여성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네, 맞습니다. 상황인데요. 어떤가요? 그래서 네. 자궁 성근증이 있으시고 이제 생리통이 심할 때 진통제를 드신다 그러셨는데 네. 그 진통제를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한 4년 정도 됐어요. 어, 4년 오래되셨네요. 정도. 음. 그러면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드셨나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 지금 먹고 있는데 네네네. 갈수록 생리통이 심해져가지고 약을 좀 많이 먹고 있거든요. 아, 그 조절이 잘 안 되시나요, 그러면? 이틀 정도는 배가 많이 네. 아파요. 아, 이틀 정도는. 예. 그래서 그 생리통의 원인은 생리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이제 원인 질환이 없는 1차성 생리통이 원발성 생리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리통에 이제 원인 질환이 있는 생리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인 질환이 없는 생리통이 많은데 그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자궁 성근증이라는 성근증하고 자궁 근종이랑 같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자궁 성근증이랑 자궁 근종이라는 원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근종과 성근증에 대해서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지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통제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치료를 하면 하이포 치료를 하면서도 생리통을 조절을 위해서 경구 피임약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통제를 쓰기도 합니다. 이 진통제가 일반적인 진통제도 있지만 보통 병원에서 처방해드리는 약들은 이제 생리통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리통을 줄이는 데 있어서 진통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자신한테 맞는 진통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에 대해서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궁금한 점 모두 해결되셨나요? 예, 선생님, 약은 어떤 거 좀 추천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약은 네.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음. 보통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계통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이제 그 계통도 약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전문의분이 처방해 주시는 약을 네. 복용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네. 마약성 진통제를 쓰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저도 같은 여성이라서 궁금증이 많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은 또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자궁근종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초음파 열을 이용해서 종양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저희가 하이프 시술법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하이프 치료법은 근종 이외에도 자궁근종 이외에도 또 어떤 질환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네. 그 하이프 치료법은 네. 주로 이제 고형 종양의 치료를 많이 이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악성 종양의 치료에 이용이 됩니다. 뭐 네. 췌장암이라든가 간암, 유방암, 뭐 전립선암 이런 악성 종양의 치료에도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궁질환 이외에도 또 뭐 간암이나 유방암이나 악성 종양에도 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폐암이나 위암 뭐 이 경우에는 치료법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어떤가요? 네, 사용이 좀 힘듭니다. 아, 그 초음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에너지가 공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폐나 장 같은 경우는 그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 하이프로는 치료가 힘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하이프 치료법, 기존의 치료법들과 효과는 비슷하면서 또 회복이 빠른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뭐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네. 물론
그 100% 안전하거나 확실한 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련된 전문의가 많이 이런 치료가 가능한 것은 그런 부작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프 치료는 세밀한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종양의 경계면을 확인을 하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작용은 없지만 종양이 만약에 피부와 붙어 있는 경우에는 피부의 화상 위험이라든가 또 신경과 붙어 있을 때는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숙련된 전문의가 시술을 한다면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초음파를 이용한 자궁근종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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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남자분이 전화를 주셨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네. 예, 제 집사람이 그런데요. 네네. 지금 55세로 폐경된 지가 한 2년 됐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방송 중에 자궁근종하고 자궁 성근증하고 네. 좀 틀리다는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데 그 차이하고 네. 지금 55세인데 지금 자궁근종이 한 7, 8cm 돼요.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수술을 하라는 데가 있고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데가 있어요. 네네. 수술을 하지 안 해도 된다는 데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폐경이 됐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이게 줄어들고 좀 치유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좀 보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폐경기여가지고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네네.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니까 여성 호르몬을 좀 복용을 좀 해봐라 그런 얘기를 네네.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여성 호르몬을 복용했을 경우에 자궁근종에 별 나쁜 영향이 없는지 알겠습니다. 이걸 좀 알고 싶어요. 네, 지금 뭐 부인 걱정이 워낙 많으셔서 궁금한 점 네.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답변을 다 해주시죠,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55세시고 자궁근종이랑 자궁성근증이 있으시고 폐경은 되신 상태지만 크기가 7, 8cm 정도면은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폐경이 됐다 그래도 7, 8cm 정도의 자궁근종, 자궁성근증이 많이 크기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폐경 후에도 그 자궁근종이 이제 암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 폐경 후의 여성에서 그런 것들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폐경 후에도 그 정도 크기의 자궁근종이 있다면 치료를 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고 7, 8cm 정도면은 보통 복부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광을 눌러서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또 변비가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궁근종이랑 성근증의 차이를 아까 물어보셨는데 네. 이제 자궁근종이라 그러면 보통 근육에 생기는 종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동그랗게 보통 자궁 그 근종의 경계는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근종이라는 것은 이제 근육 세포가 증식을 한 것이고 그 자궁 성근증은 자궁 내막 세포가 자궁의 근육 안으로 증식해서 파고 들어가서 자궁이 커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르몬제 복용을 물어보셨는데 네, 그렇죠. 뭐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유방의 질환이나 네. 다른 그런 질환이 없으시다면은 복용을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자궁근종이나 성근증에 대해서 호르몬제를 드시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호르몬제를 꾸준히 드시지만 자궁근종이나 성근증에 대해서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하이프 이 시술이 말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안 들어봤는데 진짜 어떤 다른 장기에는 시술하면 영향이 없고 자궁근종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그쪽으로 치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장기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지 아. 우리가 그 어떤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침투시킬 때 다른 장기를 통과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자궁근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치료를 하는 모양인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그렇죠. 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 그래픽에서 설명드렸지만 집속되는 부분을 저희가 컴퓨터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이나 선근증 조직에만 그 초음파의 열이 갈 수 있도록 그 컴퓨터 화면으로 조작을 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의가 시술을 한다면은 일부러 다른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춰서 시술을 하지 않는 한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숙련된 전문의를 찾으셔서 검사와 치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저기, 다름이 아니고 지금 TV를 보면서. 네. 그, 자궁 근종이 아마 한 1,000개 정도 좀, 한 7cm 정도, 8cm 요 정도 아마 한 1,0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있는데 몸이 약한 사람도 이 하이프 시술이 좀 가능한가? 네. 몸이 많이 약해요. 그리고 또 생리가 그렇게 또 많지가 않고. 네. 예. 지금 혹시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가 지금 46. 결혼 안 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몸이 좀 약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약하신가요? 몸이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피로를 좀 자주 느끼고. 네네. 예. 이제 학생들을 대학에서 가리기 때문에. 네네. 예,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많이 네네. 좀 피로를 느끼고 그 외국에서 공부하면서부터 네. 많이 좀 신경을 쓰고 그 외국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게 생겼는데. 네. 아무래도 예, 뭐 지금- 따님 걱정을 지금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 네, 몸이 좀 약한 분들도 어떻게 시술이 가능한지 이 점 좀 답변을 네. 주시죠. 네. 네네. 네네, 잘 들었습니다. 몸이 약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거는 뭐 전신 마취를 하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히 뭐 큰 질환이 있지 않는 한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엎드린 자세를 취할 수 없는 허리 질환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비만이 아주 심해서 초음파가 잘 통과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시술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술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이로 크게 부담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약하시다 그러셨는데 그 정도는 그렇게 시술에 다른 질환이 없으시다면은 시술에 무리가 없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7, 8cm 자궁 근종이 다발성으로 있다 그러셨는데 네. 적절한 치료를 빨리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치료 미루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 방문하셔서 좀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하이프 치료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치료법 특징,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특징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이프 치료의 그 특징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많이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초음파를 이용해서 한 곳으로 집속을 시켜서 그 종양 세포의 경계면을 정확히 확인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 에너지열을 이용해서 태우고 그 다음에 피부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거의 없겠죠. 네. 그리고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선 부작용도 걱정하실 것이 없겠습니다. 네. 자, 하이프 치료 특징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가임기에 많은 여성분들이 자궁근종 또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뭐 출산을 하면 좀 나아진다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출산을 하게 되면은 네. 뭐 생리통이라든가 생리양에 있어서는 네. 증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호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자궁근종이 어느 정도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있거나 네. 자궁 성근증이 심하다면은 네.
그런 것들이 크게 개선은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정기적으로 검사는 필요하겠고 네. 만약에 치료가 필요할 만한 크기로 자궁근종이나 성근증이 있다면은 네.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상은 좀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증상은 좋아질 수 있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자궁근종의 효과적인 치료법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습관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생활 습관들이 있을까요? 네. 그 자궁근종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네. 효과적인 예방법 또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자궁근종의 발생을 높이는 요인들을 하나씩 줄여나간다면 자궁근종의 발생을 조금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예방 생활 수칙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볼까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기본적인 거지만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네. 자, 네. 예. 지금 화면에 그리고- 그림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적당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적절한 휴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만약 자궁근종이 있는 경우는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자궁근종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알아봤는데 여성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궁근종이 있는데도 치료 미루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런 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자궁근종 치료를 이제 미루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자궁근종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셔가지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궁근종은 지켜본다고 해도 물론 약간의 작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정 크기 이상에서는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 조금 부지런하게 자주자주 검진을 네네.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건강매거진 3부에서는요, 초음파를 이용한 자궁근종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으로 강남 베드로병원의 김민우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건강매거진 3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건강 가이드,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